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자영업 25년 정도입니다. 소비 패턴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자영업이 이제 끝난 듯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마 이 썰이 마지막 썰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길게 가겠습니다. 일단 자영업을 25년 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 대단한 겁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한 군데서 25년 한 거 이상으로 대단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직장을 25년 이상 다니는 것보다 자영업 한 분야로 25년 동안 안 망하고 살아남은 게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어려운 거야. 그만큼. 여러분 직장을 한 분야에서 안 그만두고 25년째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어떤 자영업, 어떤 사업을 안 망하고 25년 동안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물을게요. 직장생활 10년 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자영업으로 10년 동안 안 망하고 유지하는 게 어려울까요? 저는 후자가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어려워요. 이분은 어떤 자영업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먹는 장사인 것 같아요. 먹는 장사. 예. 음식 장사도 25년 동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동네에 잘 보면 옛날부터 꾸준하게 장사한 곳이 있긴 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곳이 많이 없어요. 특히 요즘에는 음식 장사로 5년 동안 살아나는 게 힘듭니다. 특히 프랜차이즈는 보통 2, 4년 되면 없어지더라고요. 뭐 치킨집이나 뭐 샌드위치 카페 이런 곳은 보통 길어야 한 3년? 5년 지나면 없어집니다. 5년 지나면. 근데 동네에서 잘 찾아보면 옛날부터 계속 장사하는 곳이 있긴 해요. 예.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장사가 엄청 잘 되지는 않아. 그래도 유지는 하는 거죠. 이분도 25년 동안 장사하면서 본인 가게 주변에 개업하고 이제 장사했다가 접고 또 허물고 또 창업했다가 접고 또 창업했다가 접고 이거 많이 봤겠죠. 이분이 만약 한 군데 장사를 했다면 이분만 장사하는 게 아니라 내 위층에 장사하고 내 옆에도 장사하고 내 뒷집에 장사하고 내가 지금 장사하는 골목에 장사하고 근데 25년 동안 장사했으면 주변에 폐업하는 것만 수백 번 봤을 겁니다. 그 정도는 봤을 거예요. 예. 대단한 거죠. 남들은 망했지만 난 살아남았다. 예. 근데 이런 분들 맞아도 장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 이분이 자영업 관련 썰을 보면 댓글을 많이 달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거 뭐냐면 내가 지금 장사로 망할 수준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겠지만 딱 망하지 않을 만큼만 돈 번다 얘기하는 거야. 망하지 않을 만큼. 나야 지금 이 나이 먹고 이제 뭐 접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거를 참고 하는 건데 누가 하겠다고 하면 말리고 싶다. 이 말을 해요. 나야 그나마 이 동네에서 맛집을 어느 정도 알려졌기 때문에 그 매니아층이 있으니까 유지가 되는 거지. 만약 이걸 크게 확장했으면 나도 망했을 거라 이런 얘기 합니다. 예. 보통 그런 경우 있거든. 우리 집이 막 맛집을 소문 나가지고 돈 덜 벌고 싶어가지고 2호점, 3호점 했다가 다 말아먹는 사례도 있거든요. 몸집이 키웠다가. 지금 몸집을 키우면 안 돼요. 그런 경우 있죠, 말. 우리 음식점이 좀 동네에서 알려져서 이제 이걸 뭔가 돈을 더 크게 벌고 싶어 2호점, 3호점 하는 케이스가 있다. 근데 그게 좀 위험세요, 이게. 뭐 정말 이제 처음부터 안 돼가 쫄딱 망하는 케이스 있지만 확장했다 망한 케이스도 문 있어요, 이게. 확장해도 잘 돼가지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만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괜히 두 개, 세 개 했다가 다 말아먹습니다. 이분이 25년 동안 했으면 이제 경험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자영업 하면서 이런저런 손님 많이 대하면서 가게 영업하면서 쌓인 어떤 노하우나 그런 본인이 체득한 경험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경험을 봤을 때 뭘 느끼냐 하면 아마 이분이 공감하는 게 그런 거예요. 25년 동안 장사하면 사실 젊은 사람들은 안 옵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보통 의리로 많이 와요. 왜 보면 오래된 국밥집이나 오래된 뭐 칼국수 수제집에 보면 가게는 허름한데 계속 하는 데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 보면 보통 젊은 사람 안 오고 보통 나이가 좀 있는 분들 오랫도록 우리 동네에 찾았던 분들 그런 분들 많아요. 의리로 사장하고 좀 이렇게 좀 안면이 있고 친하다 보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 유입이 잘 안 돼. 요즘 장사를 보면 젊은 사람은 트렌드에 예민하거든요. 특히 여자분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에 예민한 자영업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탕후루, 마라탕, 유화정 있잖아. 지금 탕후루, 마라탕, 유화정으로 돈 잘 번다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오히려 그거 하는 사람들 쪽박차고 있잖아. 아니, 그마다 탕후루, 유화정 다 어디 갔어, 마라탕하고.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이건 자영업자도 많이 공감하실 텐데, 지금은 음식 장사에서 마진을 높일 수가 없어, 마진율을. 이게 큽니다. 뭐든지 장사하면 남겨 먹으려고 하는 건데, 남길 수가 없어요, 이게. 특히나 요즘에는 배달을 안 끼고서는 장사하기 너무 힘들어요. 홀 장사만 하는데 역부족이야. 예. 요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배달을 좋아하고, 배달을 지금 기본 돈 먹고 생각하다 보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은 굳이 이제 가게까지 와가지고 웨이팅 하면서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웨이팅 하면서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 유명한 데 얘기고, 일반적인 가게에서 웨이팅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냥 밖에 나가기 귀찮은데, 그냥 집에서 그냥 누워있다가, 그냥 이제 스마트 어플로 그냥 주문해서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야.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밖에 나가서 보면 그냥, 머리도 안 감고 갈 수는 없잖아요. 보는 눈도 있고.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가족 있으면 차 모고 가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배달을 많이 선호해. 그러다 보니까 음식장 사는 분들도 배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배달 안 하면 매출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 홀 장사 받는데 한계가 명확해요. 이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배달 업체 등록해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배달 플랫폼의 폭리가 엄청 심합니다. 배달을 껴가지고 장사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이게. 바쁘기만 할 뿐.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해요. 장사 겉으로는 잘 돼 보여서 왠지 돈 많이 벌 것 같지만 막상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이게. 뭐 그런 말 합니다. 10,000원짜리 팔면 1,000원도 안 남는다.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이게 마진이 정말 낮아요. 옛날처럼 많이 판다고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그나마 장사가 잘 되는 것도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 달 월 매출이 4천만 원이에요. 엄청 높죠. 근데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500도 안 남아. 물론 남긴 남는데 보통 월 매출로 일반 가게에서 4천만 원 하면 진짜 바빠요, 이게.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바쁜데 그렇게 하루 왼종일 거의 뭐 한 달 안 쉬고 장사했고 영업했는데도 떼고 나면 500도 안 남아요. 돈을 벌긴 하지만. 바쁘기만 엄청 바쁘고 막상 손에 쥐는 거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뭐 장사 잘 되는 집도 이것저것 다 떼고 매달 시수정으로 1,000만 원 이상 땡기는 곳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것도 한 달이 아니라 1년 12달 내도록 1,000만 원 밑으로 수익이 이제 떨어지는 곳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맛집이라 소문나는 곳, 그리고 유명한 곳도 막상 이것저것 떼고 나면 그냥 월급쟁이보다, 평균적인 월급쟁이보다 조금 더 버는 수준? 아니, 그냥 평균적인 월급쟁이 딱 그 정도 수준일 거야, 이게. 요즘에는 가격 못 올려요, 함부로. 왜냐면 가격 한 500원, 1,000원 올리면 손님 뚝 떨어져요, 이게. 아마 장사하신 분들 많이 공감하실 게 뭐냐면 이분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음식점이 뭐 재료값이 많이 올랐다고, 물가 올랐다고, 세 올랐다고, 뭐 내년부터 1,000원 올려봤잖아. 그럼 안 와. 조금 주는 게 아니라 확 줄어버려, 이게.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뭐가 있으면 국밥이랑 김밥이 있죠, 이게. 국밥, 김밥. 보통 서민들이 많이 찾잖아요. 김밥이 그렇게 해서 500원, 1,000원 올렸다가 지금 다 많이 망했잖아요. 이게. 원래 김밥집 오래된 거 많았는데 요즘 김밥집도 폐업하는 거 많습니다. 김밥이 싼 마이다 많이 먹었죠. 요즘에 김밥이 싸지 않잖아요, 여러분. 서울 같은 데는 김밥 한 줄에 4,500원 하지 않습니까? 5,000원도 있고. 뭐 김밥이 안에 들어간 게 고급 음식도 아닌데 그냥 일반 채소하고 김만 이제 이렇게 말아가지고 나오는 건데 그게 한 줄에 뭐 4,500원, 5,000원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500원, 1,000원 올린 거 상당히 예민하다는 거 알 거예요. 그렇다고 안 올릴 수도 없어. 왜냐? 매년 어떤 세금이나 인건비 올라가다 보니까 뭐 배달 플랫폼 그런 이제 요금도 올라가다 보니까 올리면 손님이 줄 것 같고 안 올리면 마진이 떨어지고 이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식자재비도 오르고 세금도 오르기 때문에 오를 만한 명분이 충분해. 근데 여기서 또 올리면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아. 왜냐 사람들이 요즘에 주문 사정도 안 좋고 가격에 예민한 사람들 많다 보니까 왠지 내가 여기서 가격 올리면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보다 더 싼 데 갈 것 같아. 그런 불안감이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요즘에는 홍보 같은 것도 쉽지가 않고 요즘 오픈바도 없습니다. 뭐 오픈했다고 사람들이 몰리고 그런 것도 없어.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장사 오래 한 입장에서 앞으로 자영업으로 대한민국 큰 돈 벌고 잘 되는 케이스는 많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전망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분만의 얘기입니다. 이분의 개인적 의견이지만 뭐 많은 자영업자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오래 하신 분들은. 그래서 함부로 자영업하지 마라.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다들 지갑 사정이 안 좋아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동네 줄 서서 먹던 맛집들 요즘 대기줄 없어졌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보통 여러분 이제 백반집이죠. 백반집은 점심 때 엄청 바쁜데 요즘엔 백반집 가도 바쁜 데가 많이 없어요. 이게. 백반집은 식사 때는 바쁘지 식사 시간 지나면 한산합니다. 네. 우리 직장인들 보통 식당 가서 밥 먹잖아. 백반집이나 아니면 일본 시장 가서 밥 먹는데 예전보다 손님 많이 줄었다는 거 아마 그 장사를 하신 분들 알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달라진 게 있어요. 요즘 직장인들도 밥을 싸가지고 갑니다. 네. 밥을 밖에 나사 먹는 것보다는 집에 싸가지고 와요. 아니면 간단하게 점심만 있잖아요. 컵라면에다가 햇반 같은 거 해가지고 뭐 간단하게 먹는다거나 그런 분들 좀 많아졌죠. 예전에 비해서. 왜냐? 밖에 사 먹는 식사값이 부담스러우니까. 서울은 아마 백반 한 끼에 10,000원 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서울이라고 다 돈을 잘 버는 게 아니거든요. 네. 서울 같은 특히 물가 압박을 더 많이 받다 보니까 직장인이 더 아낄 수밖에 없어. 올해부터 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야. 아, 밥을 사먹으면 안 되겠다. 나간 돈 많아졌으니까. 월세도 올라갔으니까. 올해부터 집에서 간단하게 밥 좀 싸가야겠다. 김하고 뭐 소세지를 이렇게 이제 계란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밥 먹어야겠다. 아니 볶음밥에서 가져가야겠다. 아니면 햇반에다가 뭐 라면 하나 먹어야겠다. 오늘 하루만. 그런 사람도 많았죠 이게. 지금 밥값 줄이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분들이 많아지긴 했어요. 내년엔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식당을 방문해서 줄겠죠 이게. 예. 여러분 주말에만 맛집 같은 사람 몰리지 평일 나가면 어디든 웨이팅 없이 다 먹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예. 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붕어 형 제가 주말에 번화가 가서 맛집 갔는데 거기 가니까 웨이팅 장난 아니던데요. 붕어 형 경기 안 좋다면서요. 그건 네가 주말에 가장 바쁜 피크 시간대 갔으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고 평일날 낮에 가봐. 평일날 낮이나 저녁 가보면 자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번화가 같은 데 있잖아요. 평일날 낮에나 저녁에 가보세요. 그러면 그냥 자리 통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네. 어디나 앉아도 상관없어. 요즘 평일로 매출을 끌어올리기 많이 힘듭니다. 그나마 주말이니까 사람들이 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밖에 나가 돈 쓰는 거지. 근데 요즘엔 주말에도 사람들이 돈을 많이 안 써. 많이 안 써요. 쓰는 사람만 씁니다. 밖에 나가도 있잖아요. 뭐 잘 안 사먹는 사람도 많고 밖에 안 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밖에 나가면 돈이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해먹는 사람도 많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지금 상황에서 자영업으로 손님을 많이 유치한다거나 매출을 끌어올리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지금 나가는 고정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예. 자기들 나가는 이제 고정 비용 있잖아요. 이런 거 줄인다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이제 생활비 같은 거 이런 거 줄이는 식으로 버텨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깜냥 안 되는 사람들. 그 프랜차이즈 하겠다고 설치는 분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앞으로 프랜차이즈로 큰 돈 버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점점 프랜차이즈 산업이 좀 저물고 있어요, 이게. 예전과 다르게. 이제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잘 안 믿어. 프랜차이즈 이제 갑질도 심하고, 얼마 전에 서울 쪽에 안 좋은 사건도 있었잖아요. 프랜차이즈 관련 사건.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는 신뢰도 많이 떨어졌어.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다 비싸요, 이게. 빵집이나 치킨 다 비싸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불만이 많이 품죠. 아니,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맛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비싸? 이런 사람도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뭐 돈 잘 벌겠다 이딴 마인드 갖지 마시고 그냥 애초에 내가 장사관념이 안 되고 실력 없으면 하지 마요. 하지 마. 저렇게 실력 좋고 오래 한 사람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유튜브 같은데 뭐 장사 창업에 돈 많이 번다 그런 말 믿지 마세요. 그분들도 앞으로 봐야 돼.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약간 장사 혹하게 만드는 그런 영상들 많죠. 근데 좀 특징이 있어. 뭐냐면 약간 좀 작업 쳤다는 냄새가 나. 작업. 이 작업이 뭐냐면 실제로 저렇게 돈 잘 벌고 장사 잘 되는 곳이 아닌데 약간 컨셉에 맞게 영상을 찍었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대부분 장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장사한 지 오래 안 됐습니다. 그럼 믿을 게 못 돼요. 장사라는 것은 5년, 10년 뒤에 봐야 됩니다. 지금 장사 잘 되는 사람도 5년 뒤에 살아남을지 없어질지 봐야 합니다. 그 유튜브에 나온 사람들도 지금 2025년이잖아. 2030년 되면 상당수는 없어졌을 겁니다. 폐업했을 거야, 이게. 그래서 유튜브에 뭐 장사 잘 된다고 인터뷰 나오신 분들 그런 거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요즘 유튜브도 좀 영상 보면 신뢰할 수 없는 것들 많습니다. 아무튼 요즘에는 의심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큰 돈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잘 지켜야 돼. 괜히 사업하겠다고 대출 받아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망하잖아요. 망하면 요즘 같은 시기에서 재기하는 게 많이 힘들 겁니다. 많이 힘들어요. 지금 사업 망해가지고 뭐 억대 빚진 분들이 있는데 지금 원금도 못 간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사업 감량이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면 그냥 하겠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